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일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상하게 착한 사람만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밀고 들어옵니다. 내가 참아주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봅니다. 내가 한번 도와주면 고맙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당연히 해줄 줄 압니다. 처음에는 나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조금 이해하면 되지. 괜히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 없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지칩니다. 상대는 점점 뻔뻔해지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상대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는 집에 와서 혼자 속이 뒤집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번 참아야 하지?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싸우고 울고 다시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기운을 다시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마음의 체력도 줄어듭니다. 몸의 기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속상하면 밤잠도 흔들립니다. 누가 한 말 한마디가 며칠씩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만나고 온 뒤에 밥맛이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내가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세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조금 세게 말해야 알아듣는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싸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공짜로 내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걸러야 할 사람 5가지 중 먼저 3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 저런 사람 꼭 있지.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제는 좀 거리 둬야겠다. 우리 동네에 72세 김정혜 씨가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주고 모임에서도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남이 힘들다 하면 같이 마음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혜 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언니는 참 사람이 좋아. 정희 씨는 부탁하면 거절을 잘 안 해. 정희 씨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좋다는 말 뒤에는 자꾸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정희 씨, 이것 좀 같이 해줘. 정희 언니, 나 대신 이것 좀 말해줘. 언니는 시간 많잖아. 언니는 마음이 좋으니까 이해하지?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니 정희 씨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모임에 박말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입이 빠르고 말이 세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 씨에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제일 편해. 언니는 참 따뜻해. 언니밖에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정희 씨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말자 씨는 정희 씨를 자기 편한 대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회비 걷는 일도 정희 씨에게 밀었습니다. 누가 자기 욕을 한 것 같으면 정희 씨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쁜 일을 정희 씨에게 하루 종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정희 씨가 조금만 피곤한 티를 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변했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자기밖에 모른다더니. 이 말에 정희 씨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날 정희 씨는 집에 와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인간 비위를 맞추고 있지? 바로 이런 사람이 첫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입니다. 내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고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는 당연해집니다. 두 번 도와주면 내일이 됩니다. 세 번 도와주면 안 해줬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호의로 해준 일을 자기 권리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써준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다 내가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그 정도도 못해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이 말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사이라는 말로 내 마음을 뜯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내 시간을 가져갑니다. 정이라는 이유로 내 돈을 흔듭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내 거절을 무시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마음 에너지가 귀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기운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병원 가고 집안일하고 몸 챙기고 마음 붙잡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남의 감정 쓰레기통까지 해주면 내 하루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말자 씨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워서 저러겠지. 속이 힘들어서 나한테 말하는 거겠지. 내가 조금 받아주면 되겠지. 하지만 어느 날 옆집 친구 75세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외로운 사람하고 뻔뻔한 사람은 달라.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내가 들어주면 고마워해. 뻔뻔한 사람은 내가 들어주면 더 가져가고. 이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 마음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준 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상황도 배려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멈출 줄 아는지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관계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걸러야 할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본색이 나옵니다. 그래, 힘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 변했다. 너밖에 없는데 너무한다. 그 정도도 못해주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끌려가면 내 친절이 내 목줄이 됩니다. 내 착함이 내 약점이 됩니다. 내 배려가 내 피로가 됩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말자 씨에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말자 씨가 또 자기 대신 모임 사람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다. 말자 씨가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언니가 그 말도 못해줘? 예전 같으면 정희 씨가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응, 못해줘. 내가 끼면 더 복잡해져.
말자 씨가 삐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정혜 씨는 집에 와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처음 거절하면 손이 떨리는데 두 번째부터는 덜 떨린다. 맞습니다. 거절도 연습입니다. 나이 들어 착한 사람으로만 살다 보면 거절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을 닫을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어질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되 내 생활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다. 그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설명을 붙잡고 다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건? 그럼 조금만? 그럼 오늘 말고 내일은? 이렇게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말이 길어지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약속 잡히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습니다. 카톡 알림만 떠도 한숨이 나옵니다. 만나고 나면 웃고 헤어졌는데도 집에 오면 온몸이 축 처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과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욕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순덕 씨에게는 오래된 동창 미자 씨가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2시간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시작은 늘 이렇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다음은 남편 욕, 자식 욕, 며느리 욕, 친구 욕, 병원 욕, 물가 욕, 텔레비전 욕, 날씨 욕.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너는 편해서 좋겠다. 순덕 씨는 처음에는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맞장구도 쳤습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그랬구나. 그런데 미자 씨는 순덕 씨 이야기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끊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낫지. 그리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순덕 씨는 매번 집에 오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루는 정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자 만나고 오면 꼭 김치통 3개 들고 온 것처럼 무겁다. 정혜 씨가 웃었습니다. 김치통이면 먹기라도 하지. 그 사람 말은 먹지도 못하잖아. 둘은 웃었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꼭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쌍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내 마음도 체력이 있습니다. 남의 불평을 계속 들으면 내 마음도 탁해집니다. 남의 분노를 계속 받으면 내 속도 뜨거워집니다. 남의 불안이 계속 들어오면 내 잠도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지칩니다. 젊을 때처럼 털고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낮에 들은 말이 밤까지 남습니다. 밤에 생각하면 또 열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기분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하루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내 밤잠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순덕 씨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미자 씨 전화가 왔을 때 예전처럼 2시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오늘 10분만 통화할 수 있어. 미자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왜? 예전 같으면 순덕 씨가 미안해하며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쉬어야 해. 미자 씨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분 뒤 순덕 씨는 말했습니다. 나 이제 끊을게.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말 다 못했는데.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에 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화가 끝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운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통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만나더라도 오래 앉아 있지 마십시오. 불평이 계속되면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자리를 줄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무작정 마음을 열어두면 내 하루가 새어나갑니다. 특히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속상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순덕 씨는 미자 씨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는 짧게 했고 만남도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덜 피곤했습니다. 머리도 덜 아팠습니다. 순덕 씨는 정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자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좀 살린 거였네. 맞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떤가입니다. 만나고 나면 편안한가? 만나고 나면 자꾸 나를 탓하게 되는가? 만나고 나면 화가 쌓이는가? 만나고 나면 밤에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가? 이것을 보십시오. 몸이 음식에 체하듯이 마음도 사람에게 체합니다. 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결국 내 속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보다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을 꼭 깎아내립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말합니다. 저 나이에 무슨 저런 색을 입어. 누가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말합니다. 운이 좋았겠지. 누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말합니다.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누가 살이 빠졌다고 하면 말합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누가 웃고 있으면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사람은 남의 좋은 일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꼭 흠을 찾습니다. 꼭 찬물을 끼얹습니다. 꼭 분위기를 비틀어 놓습니다. 정혜 씨와 순덕 씨가 다니던 모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희 씨였습니다. 봉희 씨는 말끝마다 남을 깎아내렸습니다. 누가 새 머리를 하고 오면 말했습니다. 그 머리 돈 주고 한 거야? 누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누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 말했습니다. 지금만 그렇지
나이 들면 다 똑같아. 듣는 사람은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봉희 씨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해서 그래.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진심을 말하는 것이고 무례함은 상대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직설적이야. 나는 뒤끝 없어서 바로 말해. 나는 거짓말 못해. 이런 말을 앞세워 남을 찌르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말을 찌르고 나서 농담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 주고 나서 농담이라고 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새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희 씨가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썼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말했습니다. 봉희 씨,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야. 봉희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지.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농담도 듣는 사람이 웃어야 농담이지. 순덕 씨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정혜 씨는 집에 와서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남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지? 저 집 자식은 왜 저래? 저 여자는 나이 들수록 더 유난이야. 처음에는 나에게만 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남을 쉽게 깎아내리는 사람은 언젠가 나도 깎아내립니다. 내 앞에서 남 흉을 보는 사람은 남 앞에서 내 흉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재미로 말하는 사람은 내 약점도 재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는 깊이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남 흉으로 흘러가면 같이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괜히 끼어들어 웃어주지 마십시오.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에 내가 웃어주면 그 사람은 더 신이 납니다. 그러다 나도 같은 무리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그 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정희 씨는 봉희 씨와 대화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남흉이 나오면 웃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봉희 씨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어?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흉 보는 재미는 이제 좀 줄이려고. 봉희 씨는 기분 나빠했지만 정희 씨는 편했습니다. 나이 들어 사람을 걸러야 한다는 말은 차갑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 내 주변을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더러운 말로 채우는 사람을 멀리하고 내 하루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줄이고 내 친절을 뜯어가는 사람에게 선을 긋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에게 쓸 기운이 남습니다.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밥과 하루를 챙길 힘이 남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잘 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썩은 과일 하나가 바구니 전체를 상하게 하듯이 나쁜 관계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한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면 내 착함이 약점이 됩니다. 한번 도와준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짧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불평과 하소연만 쏟아놓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내 하루를 다 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사람, 남 흉을 재미로 삼는 사람은 깊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말이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노년에는 마음 체력이 돈만큼 귀합니다. 하루 기운이 재산입니다. 밤잠이 재산입니다. 밥맛이 재산입니다. 편안한 마음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말로 훔쳐가고, 부탁으로 훔쳐가고, 불평으로 훔쳐가고, 무례함으로 훔쳐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 금고를 잘 잠가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알았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친하다고 다 가까이 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내 마음을 다 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라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순덕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뭘?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하고 만만하게 사는 건 다르더라.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면 반은 산 거야. 정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반만 살아도 되나?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두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더 열받지만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받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돈 냄새를 맡으면 가까워지는 사람, 내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 내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 나를 흔드는 사람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 미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 품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누가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보십시오. 누가 내 기운을 빼앗고 누가 내 마음을 낮추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덜 만나고 짧게 말하고 마음을 덜 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걸러낸 빈자리에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나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2부. 1부에서는 나이 들어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두면 내 하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착해서 참고 오래 알아서 참고 괜히 관계 나빠질까봐 참다 보면 결국 나만 속이 썩습니다. 나이 들면 마음 체력도 재산입니다. 밥맛도 재산입니다. 잠도 재산입니다.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힘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을 야금야금 훔쳐갑니다. 말로 훔쳐가고 부탁으로 훔쳐가고 정으로 훔쳐가고 돈으로 훔쳐갑니다. 오늘 2부에서는 더 현실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 저런 사람 진짜 있다. 내가 왜 그동안 당하고만 살았지. 이제는 진짜 걸러야겠다. 오늘도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처럼 쉽고 조금 열받게 하지만 속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부에 나왔던 72세 김정희 씨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조금 무례해도 좋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정희 씨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병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정희 씨의 친구 순덕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사람은 착한 사람을 보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뜯어먹을 때 찾는 사람도 있어. 정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섭다.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무서워. 맞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내 생일도 모릅니다. 내가 아픈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귀신같이 연락합니다. 언니,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마음의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 뒤에는 거의 부탁이 나옵니다. 돈 부탁, 일 부탁, 소개 부탁, 대신 말해달라는 부탁, 어디 같이 가달라는 부탁,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부탁. 정희 씨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경자 씨였습니다. 경자 씨는 평소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정희 씨를 찾았습니다. 병원 갈 때 보호자가 필요하면 전화했습니다. 모임에서 자기 편이 필요하면 전화했습니다. 돈이 급하다며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희 씨도 도와줬습니다. 그래, 사람이 급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움이 끝나면 경자 씨도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연락은 또 부탁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경자 씨가 또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정희 씨는 전화기 화면을 보고 벌써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받기도 전에 피곤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지.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경자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정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내 안부보다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내 형편보다 자기 급함이 먼저입니다. 내가 힘든지는 묻지도 않고 자기 부탁부터 꺼냅니다.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언니까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급하면 연락했겠어. 오래 아는 사이에 너무한다. 이런 말로 내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용 가능한 사람 목록에 넣어둔 것입니다. 말이 세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그 사람 휴대폰 속에서 나는 친구가 아니라 비상용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넣어두는 도구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끌고 가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 대접을 기대하는데 상대는 기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순덕 씨에게 말했습니다. 경자가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맞아. 정희 씨가 놀라서 웃었습니다. 너는 너무 단호하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단호해야 덜 당해. 정희 씨는 그날 이후 경자 씨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경자 씨가 또 부탁을 꺼냈을 때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왜?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요즘 내 일도 챙기기 바쁘다.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밖에 없는데.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담스럽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는 내 생활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나는 어렵다. 나는 거기까지 못한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짧게 말하면 됩니다. 미안해서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그 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조금만. 그럼 이번 한 번만.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끝이 없습니다. 부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에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거절하면 서운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 내 사정을 듣지도 않고 자기 급함만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5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돈 냄새를 맡으면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제일 위험한 관계 중 하나가 돈이 얽힌 관계입니다. 특히 외롭고 마음 약할 때 돈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니, 좋은 기회가 있어. 나만 알고 있는 정보야. 절대 손해 안 봐. 이번에 넣으면 금방 불어나.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아는 사람이 말하면 더 그렇습니다. 친척이 말하면 더 그렇습니다. 교회나 절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말하면 더 그렇습니다. 평소 친절했던 사람이 말하면 더 그렇습니다. 정희 씨의 동네 모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던 태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정희 씨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정희 누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누님은 참 인상이 좋아. 나이 들어도 복이 있어 보여. 정희 씨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수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님, 요즘 은행 이자 얼마 안 되잖아. 돈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안전한 투자처를 알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큰 돈 아니어도 돼. 500만 넣어도 되고 1000만 넣으면 더 좋고 누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야. 정희 씨는 가만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태수 씨가 바로 말했습니다. 에이, 너무 겁이 많으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 순간 정희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한번 잃은 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병원비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잠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내 생활비를 흔드는 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친한 척해도 돈 이야기를 빨리 꺼내면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누가 나만 믿어 라고 하면 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 일이라면 왜 나한테까지 와서 급하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면 왜 자꾸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한다면 왜 내 노후 자금을 위험하게 만들겠습니까? 순덕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돈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효도다.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한테 효도한다는 말은 처음 듣네.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돈도 나중에 나 먹여 살릴 자식이야. 함부로 내보내면 안 돼. 웃기지만 맞는 말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마지막 생활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정 때문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미안함 때문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허세 때문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태수 씨는 이후로도 몇 번 더 접근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마다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처음에는 냉정해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돈 거래 안 한다. 나는 보증 안 선다. 나는 투자 이야기는 가족과 상의해도 바로 결정 안 한다. 나는 빌려줄 돈 없다. 특히 보증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정 때문에 보증 섰다가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친구라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자식 지인이라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내 생활을 흔들 돈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내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합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잘 아는 척합니다. 내가 외로운 것을 압니다.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자식 이야기에 약한 것을 압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살살 건드립니다. 언니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언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 언니 같은 사람이 복받아야 해.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부탁이 따라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으로 문을 열고 부탁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정희 씨는 이런 사람에게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혜란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정희 씨에게 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참 따뜻해. 언니랑 있으면 엄마 같아. 정희 씨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혜란 씨는 정희 씨에게 자꾸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자기 가족 문제에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며느리에게 보낼 문자까지 대신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가 힘들다고 하면 혜란 씨는 말했습니다. 언니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 이 말에 정희 씨는 끊지 못했습니다.
언니밖에 없다는 말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왜?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밖에 없다는 말로 너를 묶어두는 거잖아.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이런 말에 잘 걸립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제일 편해. 너는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안 해주면 나는 어떡해.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를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휴식도 존중합니다.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거절했다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힘든 것보다 자기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쳐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만 더,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이 그 사람 문제로 가득 찹니다. 내 밥상에서도 그 사람 생각, 잠자리에서도 그 사람 걱정,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사람 연락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 노동입니다. 정희 씨는 결국 혜란 씨에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나는 내 이야기를 다 받아줄 힘이 없다. 혜란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나를 버리는구나. 예전 같으면 정희 씨가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챙겨야 한다. 혜란 씨는 서운해했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나를 챙겨야 합니다. 남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내 삶을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의 방은 넓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방에 아무나 들이면 내가 쉴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음 약한 사람일수록 문을 잠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따뜻하라는 뜻입니다. 7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내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 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편처럼 다가옵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나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흉을 봤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내 편이라 말해주는 거야.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내 편은 내 마음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가짜 내 편은 내 마음을 흔들어 자기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정혜 씨 모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숙자 씨였습니다. 숙자 씨는 늘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좋은 말은 이렇게 몰래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자 씨는 말했습니다. 아까 봉이가 내 옷 얘기하더라. 말자도 내가 요즘 변했다고 하던데. 나는 내 편이라 알려주는 거야. 정희 씨는 처음에는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알려주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지옥이 됐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나?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게 됐습니다.
숙자 씨는 그때마다 또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불안해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또 누가 뭐라고 했어? 나에 대해 무슨 말 나왔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의 중심에 섭니다. 내 마음을 흔들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순덕 씨는 숙자 씨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소식통 놀이하는 거야.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뜻은 아닐 수도 있잖아.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뜻이 없어도 결과가 나쁘면 조심해야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악의를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을 듣고 매번 마음이 흔들린다면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내 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은 필요 없는 말로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 일이라면 차분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같이 생각해 줍니다. 하지만 가짜 내 편은 흉만 전달합니다. 불안만 키웁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뒤에서 들은 말을 앞에 와서 옮기는 사람은 언젠가 내 말도 뒤로 옮깁니다. 남의 말을 내게 가져오는 사람은 내 말도 남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속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말이 돌고 돌아 내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정혜 씨는 숙자 씨에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숙자 씨가 또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정혜 씨가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 숙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뭐?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나 들으면 마음 불편한 말은 안 듣고 싶어? 숙자 씨는 머쓱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자 씨는 정희 씨에게 그런 말을 덜 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독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귀도 지켜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조심할 게 아니라 귀로 들어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 마음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그 가시를 빼느라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안 듣는 것이 낫습니다. 8번째로 걸러야 할 사람은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상대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농담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했는데도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희 씨는 봉희 씨에게 옷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봉희 씨는 사과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도 참 예민하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이 말에 정희 씨는 더 상처받았습니다. 말실수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사과 없는 태도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지나쳤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다음에는 조심할게. 이 한마디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볼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 내가 오해한 것이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다. 다들 그렇게 말한다. 너만 왜 그러냐?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내가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속이 좁은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그러다 결국 내 감정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상대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해도 내 마음이 다쳤다면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 늘 이기려고만 합니다. 나이 들어 그런 사람과 계속 부딪히면 내 마음만 닳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는 깊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이 사람은 사과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이제 1부와 2부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내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만날 때마다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하소연을 쏟아놓고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솔직함과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없다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돈 냄새를 맡으면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투자, 보증, 돈거래로 내 노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내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칭찬과 죄책감으로 나를 묶어두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내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 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옮기며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럴 힘도 아깝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싸움도 체력입니다. 괜한 말싸움에 내 하루를 다 쓰면 손해입니다. 걸러낸다는 것은 조용히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덜 만나는 것입니다. 덜 말하는 것입니다. 덜 기대하는 것입니다. 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덜 마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하루의 중심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자 씨에게는 부탁을 줄였습니다. 미자 씨와는 통화를 짧게 했습니다. 봉희 씨의 무례한 농담에는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의 부탁에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의 돈 이야기는 처음부터 끊었습니다. 혜란 씨의 감정 의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숙자 씨의 뒷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전화는 덜 오는데 하루가 편했습니다. 모임은 줄었는데 밤잠이 나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은 덜 되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덕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얼굴이 편해졌다. 정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좀 걸렀더니 공기가 좋아졌어. 순덕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환기가 필요하다니까.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오래 닫힌 방에 공기가 탁해지듯이 오래 참기만 한 관계도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문을 조금 열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불편한 말은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매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돈이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마음이 병납니다. 밥을 먹어도 얹힌 것 같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래된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친척이라도 괜찮습니다. 동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한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싫어지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친절을 뜯어가는 사람보다 내 거절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약한 구석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내가 쉬어야 할 때 물러나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나 곁에 두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더 필요합니다. 외롭다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지 마십시오. 심심하다고 아무 말이나 들어주지 마십시오. 정 때문에 내 생활을 흔들지 마십시오. 친절 때문에 내 마음을 팔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거절을 존중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 돈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약점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 마음을 흔드는 말을 재미로 옮기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압니다. 이 기준만 있어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살 건데?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덜 미안한 사람으로 살려고. 이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되려고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남의 부탁 들어주려고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남의 기분 맞추려고 내 하루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는 나에게 덜 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만나면 편한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고마운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그리고 내 곁에 남겨도 되는 사람. 이렇게 조용히 나눠보십시오. 당장 끊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덜 주고 시간을 덜 주고 기대를 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런 인간은 걸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걸러낸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살아야 남은 노년도 덜 억울하고 덜 피곤하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